안녕하세요.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. 오늘은 2022년 6월 17일 금요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혹시 지금 밖에 창문을 보실 수 있을까요? 해가 뜨는 방향을 볼 수 있을까요? 지금 그 붉게 해가, 이게 제가 지금 바로 좀 전에 찍은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업로드를 할 때 이 영상 그 사진으로 제가 썸네일을 했는데 지금 밖에 풍경이 이런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보실 수 있으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. 안녕하세요, 비경님. 좋은 아침입니다. 금요일입니다. 금요일은 좋지요. 잠시 손을 좀 풀고요. 그 다음에 40분부터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제가 여기 올라와서 그 맑은 날 밖을 보면 이렇게 아침 노을이 지는, 그러니까 아직 붉은 태양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붉게 물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. 근데 오늘은 이렇게 태양이 얼굴을 싹 내밀었더라고요. 그래서 와, 너무 흥분돼가지고, 네, 그렇습니다. 참 흥분되는 게 자연물이라니 그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오늘은 116일째 필사하는 날이고요. 저는 지금 박완서 작가의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이 책을 통째로 필사하고 있습니다. 현재 96조까지 왔습니다. 잠깐 볼까요? 많이 썼죠. 이만큼 썼습니다. 벌써 두 번째 책도 이만큼 많이 썼네요. 조금 있으면 100쪽을 넘어가겠습니다. 100을 좀 넘는다는 거는 많이 했구나 이런 게 조금 확 느껴지니까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손을 좀 풀어주고요. 제가 이 오른손의 검지가 좀 아팠었거든요. 근데 그래도 좀 매일 만져주니까 괜찮다고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. 아픈 곳을 계속 어루만져 주도록 해요, 우리. 자, 이제 필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.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
5분 54초 남았습니다.
제가 오늘 그 쓴 부분이 그 문예지를 원고를 받는 거였는데 택배 그러니까 그 심부름이 잘못돼가지고 같은 아파트 이름인 다른 아파트에 배달이 돼서 이 작가가 화가 나서 그 배달을 잘못한 사람하고 통화하는 이런 거였거든요. 그랬는데 그 잘못된 이유가 좀 있긴 했네요. 지금 거의 끝부분인데 한 15, 16대는 소년이었던 거예요. 그 심부름, 그 원고를 배달했던 사람이. 근데 결국은 한 11시 정도가 돼가지고 밤에 집에 갖고 왔대요. 그러면서 그 15, 16쯤 돼 보이지만 키가 작아서 초등학생처럼 보였는데 그랬대요. 할머니, 해도 정말 너무하십니다. 거기서 여기 오자고 제가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?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 학생이. 그래갖고 이 박한서 작가가 학생 집이 어딘데? 이렇게 물어봤대요. 그랬더니 더듬거리면서 물었더니 소년이 한숨을 한번 길게 쉬어 보이고는 아무 말 없이 가버렸대요. 그래서 이 작가분이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대요. 그 전화로 막 고음으로 막 째지는 갈라지는 그런 째지는 듯한 고음으로 내가 급해서가 아니고 당신들 올바른 직업의식 위해서니까 오늘 안에 배달해달라고. 어떻게 임무가 안 끝났는데 이렇게 퇴근을 할 수가 있냐고 막 그랬던 거예요. 그래서 이거의 소제목이 나는 나쁜 사람일까 뭐 좋은 사람일까 막 이렇게 썼었거든요. 아이고 우리는 정말 참 그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 앞으로 한 1분 뒤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을 모르니까 이 소년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이 작가분이 이렇게 막 난리를 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. 좀 이해했겠죠. 아, 어린애가 실수했구나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참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인 것 같습니다. 병구님 안녕하세요. 네, 좋은 아침입니다. 제가 오늘 그 한 줄 명상 적은 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것과 또 관계가 있어요. 자발적인 고통에 관한 얘기인데요. 그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는 이런 거에 관한 것도 책이 있고 그렇죠. 자발적이라는 게 자기가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말들도 하잖아요. 우리가 아유 참 누구조차고 내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자발적이라는 그 말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. 그 뒤에 이제 붙는 게 뭐 좋은 거에는 이런 말을 잘 안 쓰잖아요. 그러니까 가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에 자발적이라는 거를 붙여서 내가 이거를 일부러
마음을 먹고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갈 때 자발적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 자발적인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거는 그 머니 트레이너라고 김경필 님이 있어요. 그 국민 영수증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돈을 어떻게 저축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주를 내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 얘기를 들으면 다 맞거든요. 사실은.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도 이렇게 돈에 대해서 자유롭기는 사실 힘들잖아요. 타고났을 때 내 태생 자체가 좀 주어진 환경이 아닌 경우가 더 많잖아요.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고 저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음을 다잡게 해주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분 영상을 좀 찾아서 봤더니 저축하는 법, 어떻게 하면 저축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지, 성공할 수 있는지,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신 영상들이 좀 있어서 제가 되게 그 자극을 받고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이 자발적인 고통이라는 게 있던 거예요. 왜 우리가 그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와 세로토닌 이게 있는데 우리가 쇼핑을 하고 여행을 가고 외식을 하고 이때 막 도파민이 발생되는 거예요. 내 몸에서. 너무너무너무 행복한 거죠. 근데 그거와는 반대로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어떤 고통을 받을 때 되는 건데 이분이 고통 그 세 가지를 뭘 했냐면 공부, 운동, 그리고 저축이었어요. 공부를 할 때 힘들죠. 고통스럽죠. 엉덩이를 붙이고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.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죠. 진짜 내가 몸을 만들겠다고 하든 건강을 위해서든 운동을 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. 그리고 세 번째도 저축. 저축하는 것도 정말 힘들죠. 유혹을 이기는 것도 정말 계속해서 있는 거고 막 너무너무 막 빠듯하게 하다 보면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?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게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도파민이 나올 때랑 세로토닌이 나왔을 때랑 우리는 도파민이 좋으니까 도파민 발생됐을 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만 이 세로토닌이 발생되는 공부라던가 운동이라던가 저축을 하거나 했을 때 하는 당시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겹지만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오는 뿌듯함, 성취감 이거는 그 기쁨이 어마어마하다고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도 뭐 공부든 운동이든 저축이든 이 세 가지를 다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이 중에 뭐 한 가지를 해보거나 두 가지를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. 근데 그때를 떠올려 보면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맞다는 거를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하실 텐데요. 경험이 없다고 하면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 뿌듯함이 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, 우리가요. 제가 지금 이렇게 새벽에 필사를 하는 게 1년 동안 나는 할 거예요 라고 내가 이제 스스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하고 있는데
죄송해요. 이게 이 화면이 삐뚤어져 가지고 계속 이게 계속 기울어지는 거였네요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죄송해요. 저는 이제 예전에 365일 동안 제가 한 게 있었거든요. 근데 진짜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얻었던 그 기쁨이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. 그건 돈으로 어떻게 살 수도 없는 기쁨인 거예요. 365일 동안을 제가 고통받고 뿌듯해하고 그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을 다 느꼈을 텐데 사계절을 지내면서 그거를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. 돈으로 어떻게 살 수도 없어요. 값어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누가 그걸 준다고 해도 이거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맞바꿀 수도 없죠. 제가 돈을 받고 그거를 그 사람한테 다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아요. 제 안에서.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런 성취감과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저축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. 이분이 말하는 거는 저축을 하면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 이후에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모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필사를 하고 책을 읽고 일을 다니고 좋은 습관을 만들고 이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라는 것과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했어 라는 거는 분명히 너무너무 다르게 다가오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걸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선택한 자발적인 고통인 거죠. 저는 고통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정말 너무 좋은 거고요.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일어날 때 오늘은 그냥 쉴까? 이거 맨날 하니까 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해야지. 일주일에 3일만 해야지.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매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5일만 하겠어 라는 것도 어쨌든 내가 정한 나의 자발적인 어떤 플랜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. 근데 그런 자발적인 고통 속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들어온 순간 알죠. 나 잘했어. 행복하다. 그리고 꾸미가 한 줄 명상 좀 좋은 거 와닿는 거 얘기하면 더 좋겠죠. 안 맞는 걸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. 제가 여러분들 개별적인 그런 어떤 선호도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제가 선택해서 그 한 줄 명상을 얘기하니까 그 주제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느 날은 또 맞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또 여러분 행복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자발적인 고통은 선택하는 순간은 고통인 걸 알지만 그거를 하고 있거나 하는 중에는 저는 분명히 도파민이 발생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잖아요.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되고 전에 이거를 몰랐는데 알게 되면서 굉장히 그 기쁨을 느끼잖아요. 그 과정 중에 기쁨을 느끼게 되잖아요. 그리고 저축 같은 경우는 잔고가 늘어나는 걸 확인하면 막 진짜 그 뿌듯함이 끝까지 안 가도 막 그 전해져 오잖아요. 내가 그동안 참는 의미가 있구나. 정말 잘했네. 잘 참았네. 벌써 몇 달째 이렇게 내가 얼마씩 저축했네. 이게 바로 이제 눈으로 보이니까 그런 게 있고 운동 같은 경우는 거울을 보셔야 되죠. 내 몸이 변화하는 거를 반드시 느끼셔야 돼요. 아니면 무거운 거를 뭐 들어본다던가
운동이 특히 더 힘든 것 같아요. 내가 뽐낼 수 있는 어떤 게 없다고 하면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를 또 찾아야 되는 거죠. 저의 경우는 이제 팔이 아팠었기 때문에 제가 MRI도 찍고 막 그랬었잖아요. 지금 하루에 100번씩 그 팔 운동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는 누워서 왼쪽 손에 엄지가 바닥에 닿거든요. 근데 누워서 제 배까지도 안 올라왔던 팔이에요. 그런데 지금은 손이 닿아요. 이 손가락이. 어느 순간 그게 닿는데 너무 놀란 거죠, 제가. 어머나 어머나 나 올해 안에 닿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6월인데 닿았어. 너무 기쁜 거예요. 그래서 또 다른 운동의 강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가 만나게 되고 그 뿌듯함을 만나게 된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자발적인 고통이 있으면 좋겠고요. 내가 굳이 자발적인 고통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거를 할 때 고통스러운 것도 인지를 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뒤에 올 뿌듯함도 여러분들이 계속 새기면서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, 내 자신이 스스로 원하는 삶 속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죠. 그리고 그걸 멈추지 않으면 제가 늘 얘기하듯이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. 나는 얼마큼씩 어떤 보폭으로 매일매일을 쌓아왔는지 아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는 저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자발적인 고통의 그 고통을 선택하고 하는데 힘든 거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. 기간이 좀 걸리죠. 공부든 운동이든 저축이든. 한 일주일, 한 달 저축해가지고 큰 목돈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그런데 그게 아니죠. 공부도 마찬가지고요.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이런 고통스러운 자발적인 고통을 선택한 그 대가는 어마어마할 테니까요. 우리 계속 상기를 하도록 해요.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발적인 고통을 선택하신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. 이렇게 말입니다. 여러분 오늘도 정말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. 이 자발적인 고통에 같이 참여하는 거니까요. 우리는 뿌듯함을 나중에 함께 또 느낄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제가 말한 것처럼 자발적인 고통을 기록한다는 거 되게 좋고요. 저축을 한다면 그 저축하는 거를 여러분들 뭐 프린트하거나 실물 통장이 있으면 통장으로 확인하면 되죠. 그게 바로 기록이죠. 공부 같은 경우도 뭐 쭉 어디다가 공책에다가 적어 놓으면 내가 몇 조까지 한 거. 저는 지금 제가 새벽 필사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. 우리가 자기계발적으로 무언가를 실행하는 게 거의 다 공부죠, 사실은. 공부를 기록하는 거. 그러면 그 자발적인 고통을 조금 견디기가 쉽다는 거죠. 그리고 기록을 하면 아까워서 그걸 멈추기가 조금 그래요.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116일째 했는데 못하면 좀 아깝다. 이 한 게 아깝다. 저축도 그렇잖아요.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게 했는데 공부도 마찬가지고요.
여러분들 멈추지 않고 우리 같이 걸어가도록 해요. 그래서 저는 내일도 다시 또 여러분과 함께 자발적인 고통을 선택해서 이곳에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내일은 또 토요일이에요. 우리 내일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고통에 참여하도록 해요. 자발적인 고통 속에는 도파민이 있다. 여러분, 우리 나중에 뿌듯함을 함께 나누기로 합시다. 여러분, 내일 만나요. 고맙습니다. 안녕.